서울 테크노파크와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유망기술 상담을 위해 선별한 7개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 감성 분석 기술, 언어 모델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뉴스 기사 추천 시스템, 규칙과 검색 기반 하이브리드 챗봇 서비스 모델, 유사문서 검색 기술과 기계 독해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챗봇 코비드19 QA 기술, 기계 번역 관점에서의 문법 교정 기술, 텍스트 투 픽토그램. 기술 선정 기준은 원천 기술보다는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성숙도 5, 6단계 이상 기술로 준비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술 상담 및 기술 이전 논의를 위해 마련한 줌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개별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입니다. 본 기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 즉 버트를 활용해 유사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멘틱 텍스추얼 시멜러리티 기술, 즉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기술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태스크는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머신 트랜slation, 서머러제이션, 제너레이션즈, 퀘스천즈 앤서링, QA, 쇼트 앤서 그레이딩, 시멘틱 서치, 다이얼로그 앤드 컨버세이션즈 시스템즈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질의 문장과 FAQ에 저장된 문장 중 가장 비슷한 문장을 찾아 문장 검색에 적용하면 문맥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 키워드 검색보다 감성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에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을 적용한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은 정해진 자유 질의에 대해서도 우수한 답변이 가능하며 빠른 탐색 속도를 유지하여 실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유사문서 검색 기술에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을 적용한 딥러닝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은 정형화된 문장 유사도뿐만 아니라 자유 질의에 대해서도 우수한 답변 제공이 가능하며 빠른 탐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유사문서 검색 기술 개발을 위해 공개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미세 조정 훈련, 즉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인 튜닝이란 기존에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새로운 목적으로 변형하고 이미 학습된 모델 웨이트로부터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두 입력상에 대해서도 유사도 점수를 연속된 형태의 실수값으로 변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인 튜닝을 마친 모델은 입력으로 받은 사용자 질의를 이전 사용자들의 질의 기록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맥 및 구조를 지닌 질의응답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 단위의 정보 검색을 위해 BM25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 기록을 참고하고 핵심 단어에 대해 높은 빈도수를 지닌 질의응답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두 개의 점수를 로그 정규화하여 높은 유사도를 지닌 질의와 핵심 단어를 지닌 응답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질의응답상을 점수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하고 마무리합니다. 전반적인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왼쪽 1번 익스프레션부터 6번 리스폰스까지는 기존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의 구조도입니다. 기존의 질의응답 시스템은 첫째, 사용자 음성 입력에 대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기반의 기계어로 변환하고, 둘째, 변환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한 규칙에 부합하는 특정 준비된 응답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고, 셋째,
텍스트 응답을 다시 스피치 투 텍스트를 통해 음성 데이터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규칙 기반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딥러닝 기반의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재구성합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발화에 대하여 이전 상담 질의응답 기록이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미세 조정 훈련된 언어 모델이 반환하는 유사도 값과 핵심 키워드를 쿼리로 사용한 BM25 알고리즘이 반환하는 값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질의응답상을 추출합니다. 유사문서 검색을 활용한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 데모입니다. 유사문서 검색을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 데모입니다. 우선 해당 데모를 실행하기 위해 API 서버를 호출합니다. 호출한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한 이후 사용자 질의에 해당하는 예시를 쿼리에 입력합니다. 질문과 함께 넘긴 K값은 출력 개수를 나타내며 K가 5인 경우 내림 차순으로 상위 5개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모델을 직접 로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RESTful API 방식으로도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기술은 센터먼트 어널리시스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텍스트 기반의 감성 분석 기술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기반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견이나 감성, 평가, 태도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어 데이터에 들어있는 감성을 분석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과 기술 수요에 대한 욕구가 점차 충족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기반 감성 분석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글을 작성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성향을 분석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감성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용 후기, 영화평 등의 온라인 리뷰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이슈나 의견으로부터 텍스트의 감성이 긍정인지 혹은 부정인지 혹은 중립인지를 알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또는 상품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한다고 해서 일명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감성 분석은 문장에 담긴 감성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 기술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 코일렉트라와 NSMC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일렉트라는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로 MLM을 개선시킨 RTD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학습 효율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모델입니다. RTD란 MLM에 마스크된 단어를 제너레이터로 다른 단어를 생성한 후 치환한 후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원본과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4분의 1의 컴퓨팅 자원으로 로버타, 엑셀넷과 같은 성능을 냈으며 같은 자원으로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코일렉트라 모델은 34GB의 한국어 텍스트로 파인 튜닝한 모델입니다. 또 NSMC 데이터는 네이버 센티먼트 무비 코퍼스로 영화 리뷰 중 영화당 100개의 리뷰이고 총 20만 개의 데이터셋입니다. 다만 NSMC와 같은 유저 제너레이티드 노이지 텍스트 도메인 데이터셋은 정제되지 않았고 구어체 특징에 신조어가 많으며 오탈자 등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 기술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국내 브랜드 아파트 댓글 관련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양에 문제가 있어서 NSMC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럴 코퍼스로 학습된 PLM을
NSMC 데이터에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LM을 NSMC로 학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파인 튜닝이나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한다면 다른 도메인으로의 확장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데모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으면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몇 가지 샘플에 대해서 테스트한 모습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기술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뉴스 기사 추천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잘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추천은 사용자 경험성을 높여주어 서비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화, 음악 등의 추천 시스템은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나와 비슷한 사용자가 많이 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소셜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에 영화나 음악 등의 추천 시스템과 같은 협업 필터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여론 형성의 기능으로 인해 선별적이고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잠재적 위험을 갖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집단의 콘텐츠는 편향되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묵자흑으로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하여 악에 물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의 추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읽은 글 자체가 추천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 주변 관계가 아닌 나의 행동이 추천의 근거가 됩니다. 뉴스를 유사도 기반으로 추천할 경우 현재 보고 있는 기사에 이어서 읽은 새로운 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편향성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뉴스 제목과 본문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추천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도 기반 추천 방법은 규칙 기반 기술인 TF-IDF,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독트백 등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TF-IDF, 독트백과 같은 기술은 어휘와 빈도수 기준으로 문맥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한계점 극복을 위해 문맥 정보를 반영하며 신조어 인식과 길이가 긴 문서에 대응하는 딥러닝 활용 유사도 기반 AI 뉴스 기사 추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언어 모형은 코 GPT-2입니다. GPT-2의 경우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자기회귀 모델이며 오픈 AI의 GPT 모델을 더 많은 말 뭉치와 약 15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통해 발전시킨 언어 모델로 셀프 어텐션 기반 트랜스포머의 멀티레이어 디코더를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한국어 언어 모델인 코 GPT-2는 GPT-2를 한국어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SKT AI에서 약 20GB의 한국어 기사 및 위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훈련을 진행하고 공개한 언어 모델입니다. 코 GPT-2의 경우 최대 입력 토큰 개수가 1024로 길이가 긴 문서 유사도 비교해 다른 한국어 언어 모델보다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도 측정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KOR-STS 데이터 집합이 사용되었으며 최신 뉴스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세 조정합니다.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해서 준지도 방식의 학습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준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지닌 학습 방법입니다. 뉴스기사 데이터와 같이 유사함에 대해서 별도의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경우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과 파인 튜닝 레이어를 통해 예측한 점수로 새로운 레이블링 데이터를 만들고 훈련합니다. 준지도 학습을 통해 최신 뉴스기사 데이터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뉴스기사 특성상 시기 및 여론에 따라 뉴스 토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 가능합니다. 본 기술의 경우 KOR-STS 데이터 집합의 경우 5점 척도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스피어만 상관계수 기준 58.57의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 87.81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TF-IDF의 54.23, 58.01, 그리고 독투백의 35.65, 30.68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이를 통해 딥러닝 언어 모형을 이용하여 유사도 측정은 유의미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 추천 시스템의 데모입니다. 데모 사이트의 좌측 메뉴에서 추천기사 모듈 체험하기를 선택하여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데모 사이트에서는 3가지의 기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번 기사에 대해 유사 기사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사의 제목은 지친 후배들을 도와라. 팔 걷어붙인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내용은 남해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행을 누르면 유사 기사를 추천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처음 실행 시 모델을 불러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태 진행바가 다 채워지게 되면 추천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추천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는 내용이며 자원봉사센터, 보건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추천 점수는 5점 만점 기준에 3.43점으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순위 추천기사 역시 보건소의 코로나19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추천 점수는 3.37점입니다. 유사도 점수 임계값을 조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사한 기사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0으로 설정할 경우 추천 점수 3.30 미만의 기사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2순위 모두 3.30 이상이므로 2개의 추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0으로 설정할 경우 1순위는 3.43으로 점수가 초과하여 표시되지만 2순위부터는 추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추천받고 싶을 경우는 임계값을 낮추고 최대 표시 순위를 높이면 가능합니다. 임계값을 2.5, 최대 표시 순위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기사가 추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순위로 갈수록 내용의 유사도가 낮아지는 건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기사 추천 시스템의 소개 및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칙과 검색 기반 하이브리드 챗봇 서비스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기반 모델 챗봇 서비스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내용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화 상자의 각 단계마다 출력 가능한 세트가 명확히 정의된 의사결정 트리 형태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저희 연구소의 규칙과 검색 기반 챗봇 서비스 모델의 장점은 규칙 기반 작성 시 엑셀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검색 기능을 위해 엘라스틱 서치와 BM25 알고리즘 사용으로 사용자 질의에 최적화된 답변 품질과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색 기반 모델은 사전에 구축해 놓은 대화 말 뭉치로부터 응답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통계적 자연어 처리와 같은 머신러닝 모델이나 지도학습 신경망 등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응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답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답의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대중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및 별도의 UI, UX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RESTful API 방식을 사용합니다. UI, UX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경우 카카오 오픈 빌더를 사용해 필요한 응답을 RESTful API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편의성을 위해 룰베이스 임포터를 만들었습니다. 룰베이스 임포터는 관리자가 작성한 엑셀 파일을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된 엑셀 내용은 즉시 반영되어 원하는 콘텐츠 정보를 쉽게 구성 및 추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가 필요한 룰을 정의할 수 있는 엑셀 파일 예시입니다. 관리자는 각 스텝별로 예상되는 답변 및 이미지 등을 답변과 함께 내보낼 수 있으며 기존 정보의 추가, 삭제 등도 엑셀 수정만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UI, UX를 제공하기 위해 4가지 타입의 형태로 응답을 내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캐로셀 타입의 경우 이미지와 함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쉬운 UI, UX로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초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텍스트 타입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으로 디스크립션과 함께 추가 궁금 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버튼 타입은 추가적인 사용자 궁금증 해결을 위한 서브트리 구조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닉네임 기능은 사용자에게 좀 더 친숙함을 주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자 이름을 답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칙과 검색 기반 챗봇 서비스 모델 원천 기술은 가족 기업 중 한 곳인 유스바이오 글로벌에서 기술 이전받아 현재는 충북 육아종합센터에서 육아 정보 제공, 문제 행동 분석 및 상담 예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사문서 검색 기술 STS와 기계 독해 기술 MRC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챗봇 기술 코비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봇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누구나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코로나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메뉴 클릭 후 코비드19로 검색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코비드19 QA봇이 검색되며 친구 추가 후에는 코로나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코로나 관련 질문 사항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유형의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첫째, 통계적인 궁금 사항으로 오늘 확진자 몇 명이야?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성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정보성 답변이 필요한 경우로 코비드19는 어디서 최초 발병된 거야? 와 같은 질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답변은 전문가, 뉴스 기사 등 정제화된 답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코비드19 챗봇에서는 질병관리청 및 각 지자체 코로나 관련 FAQ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셋째, 추론성 답변이 필요한 질문 유형으로 이러한 질문 역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마다 답변이 상이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비봇에서는 코로나 관련 뉴스 기사를 활용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통계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일 오전 신규 확진자 수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시각화 처리를 통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형인 정보성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FAQ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질문 유형과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는 시멘틱 텍스추얼 시밀래러티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응답 처리를 통계적 데이터 및 질병관리본부 FAQ 등에서 후보 답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최신 뉴스에서 답변 검색을 하며 MRC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 전체 콘텍스트 내에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서 전체 기사를 다 읽지 않아도 필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변 시작이 제 생각은 으로 시작하면 해당 답변은 MRC 기술을 활용한 답변입니다. 참고로 MRC 기술은 문장을 기계가 대신 읽고 이해한, 즉 답변이 될 부분을 찾아주는 자연어 처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코비봇 선별진료소 찾기 기능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고 카카오맵 연동으로 쉽게 선별진료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전화번호 검색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기능 중 3가지 유형의 답변을 위한 코비봇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UI, UX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사용하였으며 백엔드 서버와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그리고 MRC에 사용될 답변 후보를 찾기 위해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였으며 최적의 답변을 위해 코버트를 활용한 MRC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비봇에서 양질의 답변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 현황이며 코비드 관련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데이터 건수는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이유는 MRC 성능 향상 중 중요한 부분인 양질의 답변 후보 추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 네이버 지식인 데이터, 최신 뉴스 등에서 답변 후보 리스트 검색 및 후보를 추출하고 있으며 코비드 답변 중 제 생각은 으로 시작하는 답변은 MRC 엔진을 통해 추출한 답변입니다.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 답변 후보를 찾지 못한 경우 사전에 준비된 답변을 내보내며 답변하지 못한 유형은 다음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다른 질문을 유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뉴스 기사를 활용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시간에 따른 상이한 답변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동일한 질문을 2020년 12월 17일에 했을 때와 12월 31일에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 질문에 대해 뉴스 기사 등에서 최신 데이터가 계속 갱신되므로 날짜별 답변이 다르게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정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계번역 관점에서의 문법 교정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 교정 시스템은 입력된 문장의 문법 오류, 철자 오류, 단어 오용 등 문장의 오류를 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의 문법 교정 시스템은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으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규칙을 기반으로 문법을 교정하는 규칙 기반 방법은 규칙이 많을수록 성능은 향상되지만 문법 교정을 위한 규칙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문법을 교정하는 통계 기반 방법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은 로우 리소스 랭귀지를 번역하는 기계 번역 관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소스 랭귀지를 타겟 랭귀지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랭귀지는 번역을 해야 할 언어이며 타겟 랭귀지는 번역된 언어를 의미합니다. 기계 번역 관점에서의 문법 교정 기술 연구는 소스 센텐스에 오류가 있는 문장, 타겟 센텐스에 올바른 문장을 입력하여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하여 번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특정한 오류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법 오류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오류 탐지와 교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 교정 시스템은 문법적, 철자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교정을 진행하지 않고 올바른 문장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규칙 기반 문법 교정 시스템의 경우 문장의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규칙에 부합하는 오류가 있는 부분만 수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기반의 뉴럴 어프로치를 이용한 문법 교정 시스템의 경우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반복 번역, 생략, 언노운 문제점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흐트러뜨리거나 과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규정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교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문장의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문법 교정 연구들은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규정 같은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문법 교정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올바른 문장을 입력하여도 이상한 결과를 출력하거나 오류가 없는 부분을 교정하여 오히려 오류를 생성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성능이 좋은 문법 교정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규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과규정의 유형은 단어의 삭제, 반복, 추가, 변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반복 번역으로 인하여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가 파괴되어 의미 전달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관사가 추가되어 문법적인 과규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didn't를 did로 변경하여 긍정과 부정이 바뀌어 문장의 의도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입력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출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소의 영어 문법 교정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과규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영어 문법 교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문법 교정 시스템은 기계 번역 연구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트랜스포머 기반의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란 컨볼루션과 리커런스 없이 오직 어텐션만을 이용한 기계 번역 모델로 쿼리, 키, 밸류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기반으로 입력과 출력에 대해 각각 셀프 어텐션을 학습하고 이후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텐션을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픽토키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픽토키란 발달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과 언어학습 증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언어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종종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기회 제공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말과 글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수화, 사진, 점자, 음성 출력 도구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언어 대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언어 체계로 대표적인 보완 대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픽토그램은 규칙 및 기호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언어보다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여 의사소통 장애 치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로 언어 재활에 활용되어 언어 체계를 배우지 못한 아동들의 언어 이해력 증진과 구어 발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 전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소는 픽토그램을 보완 대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언어 발달장애 아동이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인 픽토키를 개발하였습니다. 픽토키는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받아 텍스트로 변환하는 딥러닝 기반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 문법 규정 기술, 텍스트 투 픽토그램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픽토키는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 이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텍스트는 문법 규정 시스템을 통해 더 정확하게 문장을 규정하고 규정된 문장을 바탕으로 적합한 픽토그램을 찾아 이미지와 함께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자가 발어하면 장애 아동은 발어된 문장과 출력된 픽토그램을 비교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목적 외에 언어 학습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운 언어와 픽토그램 매핑을 통하여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정보 추론이 가능하여 다양한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픽토키에 사용된 문법 규정 기술은 주어진 문장에서 철자 및 문법적 오류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기술로 STT로 변환, 텍스트를 더 정확하게 규정하며 언어 발달장애 아동의 문장 발화 연습 및 규정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텍스트 투 픽토그램 모듈은 텍스트에 알맞은 픽토그램을 찾아 출력하는 모듈로 보다 정확한 매핑을 위해 높은 차원의 N그램에서 유니그램까지 전체 문장을 스캔하여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합니다.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는 의미적 유사도에 기반한 매핑 기능을 추가하여 입력 텍스트로 받은 어휘에 대한 이미지가 데이터셋에 없을 때 의미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존재할 경우 이를 매핑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의미 유사도는 워드 투백과 워드넷을 통해 측정하며 입력 텍스트 내에 대용어는 스페이시 라이브러리의 상호 참조 기능을 통해 해소합니다. 만약 의미 유사도 측정과 대용어 해소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언노운 보캐블러리, 접속사, 관사 등 문법 요소는 이미지로 출력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dancing.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